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만 침묵에 아무튼 숙장가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 내 형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 그래도 너들은 침묵할 것인가?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있는 저 빨간 벽돌로 된 건물에는 진실의 벽이라고 해서 장미꽃 가지고 이 벽을 장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꽃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만 해주시기를 다른 것을.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 같이 부르고 이 통성기도라고 하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왜 그 뭐 그 예루살렘에 뭐 그거 있잖아요. 통곡의 벽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처럼 저기 와서 벽을 두드리면서 통성기도하고 또 뭐 저 태극기 애국가 봉창도 하고 뭐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저렇게 좀 피해는 저 끼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의사 표시를 하는데 좀 조용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동네 식당부터 그냥 술판 벌어지고 꽁초 버리고 물론 일부긴 합니다만은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일본도 나쁜 짓 많이 하지만 메이와쿠 문화라고 해서 메이와쿠 문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메이와쿠 문화를 가르친대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뭐 지하철에서도 왜 휴대폰 통화하더라도 스피커폰 켜놓고 통화하는 사람도 내가 봤는데 저렇게까지 온 동네를 피해를 끼치는 거는 정말 적절치 못하다. 물론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은 해도 자기가 동의는 안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주먹을 뻗어도 남의 코에 닿지는 않을 정도로 뻗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온 동네 시끄럽게 저렇게 하면은 동네 경기가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디 저 시장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문 닫은 재래 점포가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우리가 국론 분열 안 나는 게 아까 그 친박 8인방들이 그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국론 분열을 부추기니까 지금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자성할 시간이죠. 자성을 하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명예회복을 나서야지 지금부터 저렇게 바람을 잡고 오히려 들쑤시고 저렇게 뭐 김진태 의원도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출마하는 거야.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저렇게까지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저렇게 또 소란을 피우는 지지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행동이다. 좀 생각을 그런 해봤으면 면에서 좀 좋겠어요.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삼성동 주민들의 불만이요 상당하다고 하는데 또 대놓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또 소가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많고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이 불편하고 차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경찰도 많고 태극기 한 사람도 많고 여기서 이런 거는 너무 못하고 너무 험악하니까 애들 이렇게 나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나가지고 못하고 아주 시끄럽다고 하죠. 불편하게 사람들이 있으면 있죠. 근데 꼭 그런 말 아닐 거예요. 밖에서 지가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안 돼요. 방금 들어온 좀 속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소환을 통보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요. 소환 날짜인 2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1일에 출석하기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을? 아까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 형식은 노태우 노무현, 내용은 이게 전두환 대통령 형식을 했는데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바로 이게 안 가면 바로 체포영장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게 자진 출석하고 다만 이게 저는 아까처럼 코멘트는 저녁에 진실은 나중에 밝혀진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걸로 이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제 엿새 남은 건가요? 그렇죠. 엿새 남았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엿새 말미를 주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엿새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말미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적인 상당히 그런 액션을 취할 거라고 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 일종의 플랜 B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에 순수하게 뭐 이렇게 협조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아까 뭐 예.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내용은 상당히 그 강하게 부인하고 예. 아마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이 상당한 메시지를 담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거는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네. 검찰이 조사하는 대로 무조건 오케이하고 사인하는 게 협조하는 게 아니고 억울한 거를 분명히 밝히고 항변하고 뭐 불리한 것은 묵비권도 다 수사에 협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검찰이 이번에 13개 항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검찰에 사실 무리한 또 수사도 없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 단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적극적으로 좀 밝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네 번째인가요? 그럼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소환되는 모습 건데. 보겠네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시면서 그 포토 라인을 지금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고 지금 또 그것도 지금 향후 이제 문제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예. 포토 라인은 어쩔 수 없이 저 섰어야 정도면은 될 뭐 거예요. 선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두환식 그런 대응 방법을 한다면 좀 국민들한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냥 진솔되게 예. 뭐 얘기하시는 게 좋지. 뭐 이것이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이 출석하시는 그 진정성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멘트도 상당히 좀 준비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국민들의 어떤 상실감을 달래주는 쪽에서 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 또 쓰셔가지고도 분열을 조장하는 대통령으로 남는다면 그거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들어가는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들은 중수부로 갔기, 대검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좀 협소합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최순실 씨가 출석을 했을 때는 뭐 아수라장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조사 장면요 안 봐도 그냥 비디오처럼 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조사받을지. 왜냐하면 이게 그 정규제 TV하고 그때 인터뷰한 게 있죠. 예. 그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저번에 검사 이름 물으면 엮였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안 봐도 그걸 보면 거의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으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대표, 저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워낙 좀 거친기 때문에 얘기를 막 못하나 봐요. 그렇죠. 뭐 그 시끄러운 거를 애국세라고 생각해라. 나라에 대한 애국에 대한 세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할 망정 뭐 그런 거 갖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경찰이나 그쪽에서도 저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서면으로 안 왔다고 오히려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전화만 오고 네, 서면을 안 하고. 왔다는데 그것도 경찰이나 이런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도 예. 좀 너무 소음이 나는 거 이런 건 적극적으로 막아야죠. 그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공문을 내보낼 정도니까 그 길 조심해서 다니고 피해 다니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당부할 피해 정도로 다니고 있는데 경찰들 저렇게 앞에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저기에 끼면은 취재진들은 무슨 만약에 중요한 인물이 삼성동에 떨어졌다면 다치죠. 취재진이 수백 명이 떨어지는데 취재진들 특히 카메라 기자들은 거의 목숨 걸고 카메라 들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 삼성동의 운집안 예. 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박사모라다 이런 분들이 좀 자제해야 됩니다. 예. 자제. 아니 경찰 저는 얘기는 임의로 뭐 제한할 수 없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저는 이게 그 제가 집시법 8조 5항에 보면요. 예. 우리가 이게 딱 세 가지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세 번째 군사시설 요거는 뭐 필요 없고요. 바로 이게 1번, 2번이 해당되는데 첫째는 이제 그 2호에 보면 바로 이게 초중등학교 교육법에 따라서 이게 그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예. 저기에 바로 딱 해당되잖아요.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왜 중등학교 교육법에서 그게 해당되기 때문에 저를 금지할 수 있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앞에 1호도 있습니다. 그 1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이게 집회나 시위로 인해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 그다음에 이거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럼 이게 인근 너무 시끄럽고 밤새하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또 이게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재산이나 시설에도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실정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당연히 법에게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경찰이 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러네요. 서면 관련 신고 법규도 없을 다 때 말이 있고.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저는 이게 직권으로 봐서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예. 안 들어오더라도 이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한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건 이게 저는 직무유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냥 질서 있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지금 소리 안 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벌써 근데 문제는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집회 허가를 벌써 미리 다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사제의 기가 돌아가면서 승복의 메시지를 하고 모든 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예. 그 이상 국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는 벌써 놓쳤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 21일 날 검찰에 소환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예측대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식이 아니고 지금 김미연 대표님 말씀처럼 대국민 통합 메시지라도 좀 낸다고 한다면 저런 그 사주 주변의 시위대도 조금 잦아들 수 있을 건데 네. 그러한 기대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좀 뭐 하여튼 좀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때도 박 전 대통령의 입에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궁금했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 같이 부르고 이 통성기도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 뭐 그 예루살렘에 예. 뭐 그거 있잖아요. 통곡의 벽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처럼 저기 와서 벽을 두드리면서 통성기도하고 예. 또 뭐 저 태극기 애국가 봉창도 하고 뭐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저렇게 좀 피해는 저 끼치지 말아야 된다. 예. 아니 의사 표시를 하는데 좀 조용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동네 식당부터 그냥 술판 벌어지고 꽁초 버리고 물론 일부긴 합니다만은 예.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우리가 좀 배워야 돼.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있는 저 빨간 벽돌로 된 건물에는 진실의 벽이라고 해서 장미꽃 가지고 이 벽을 장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꽃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만 해주시기를 다른 것을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저도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만 침묵에 정말 숙지한가 여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 내 형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 그래도 너들의 침묵할 것인가?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일본도 나쁜 짓 많이 하지만 예. 메이와쿠 문화라고 해서 메이와쿠 문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메이와쿠 문화를 가르친대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뭐 보면 지하철에서도 왜 휴대폰 통화하더라도 스피커폰 켜놓고 통화하는 사람도 내가 봤는데 예. 저렇게까지 온 동네를 피해를 끼치는 거는 정말 적절치 못하다. 예. 물론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은 해도 자기가 동의는 안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주먹을 뻗어도 남의 코에 닿지는 않을 정도로 뻗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온 동네 시끄럽게 저렇게 하면은 동네 경기가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디 저 시장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문 닫은 재래 점포가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우리가 국론 분열 안 나는 게 아까 그 친박 8인방들이 그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국론 분열을 부추기니까 지금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자성할 시간이죠. 자성을 하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명예회복을 나서야지 지금부터 저렇게 바람을 잡고 오히려 들쑤시고 예. 저렇게 뭐 김진태 의원도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출마하는 거야.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저렇게까지 모습을 보이는 건